365일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올해 입춘추위 정말 대단했죠. 이 추운 날씨 하면 떠오르는 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한대서 자면 입 돌아간다, 다듬이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릴 땐 그 얘기를 잘 이해 못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 추운데 오랜 시간 활동 없이 노출이 되다 보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요. 구안와사라고 불리는 안면마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죠. 예. 그렇죠. 과로와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신문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 안면마비가 왔다. 이런 내용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안면마비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치료를 받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하죠. 그래요. 아니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지금 K본부 아나운서인데 최종 면접 하루 전날 안면마비가 와서 그 상태로 가서 시험을 치렀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건강 365에서는 안면마비의 한방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수월 한방병원 진동은 진료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진동은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룰 안면마비. 한방에서는 이제 구안화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겪으면 아까 제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 할 정도였거든요. 스트레스가 참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안면마비를 구안화사라고 불러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에 들어서는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의 특발성이란 단어를 붙여서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라고 부르고 소위 벨마비라고 부릅니다. 우리 TBC 건강 365의 얼굴이라면 우리 MC 세 분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주얼 담당은 아니고요. 이쪽이고 저는 그냥 목소리를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조직이나 사람의 얼굴이란 거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얼굴에 마비가 오게 되면 잘 때도 눈을 다 감을 수가 없어서 결막염이 오거나 안구 건조증이 오거나 입가로 물이 양치질할 때 샌다거나 그럴 수 있죠.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비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마비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참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도 그 감정을 읽을 수도 없고 서로가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귀 뒤랑 이 뒤통수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안면마비 진단을 받았대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안면마비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귀 뒤 통증이 안면마비의 가장 흔한 전조 증상입니다. 왜 귀 뒤 통증이 오냐 하면 안면신경, 제7번 뇌신경이 뇌에서 분지가 되면 귀 뒤 온폭패인 유양돌공이라는 곳에서 체표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동반된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귀 뒤 통증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통증이 한번 생기면 빠르면 수시간, 보통 2, 3일 이내에 같은 쪽에, 통증과 같은 쪽에 마비가 생기게 되고요. 마비가 생기면 안면신경은 5가지로 나뉘어져서 전두근, 안윤근, 그다음 상순비익거근, 구륜근, 소근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는데요. 이 각각 근육들의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면마비도 주로 좀 잘 생기는 어떤 연령이나 성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더 조심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면마비는 실제로 40, 50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실제 내원한 환자들 전체를 따져봤더니 절반 이상이 40, 50대이더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별 차이는 큰 편은 아니지만 임산부에서 안면마비의 발병률이 3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아마 이것은 임신을 하게 되면 잘 붓고 체액 조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좁은 안면 신경관을 통과하는 안면 신경이 부종에 의해서 압박받게 되면 안면 마비가 잘 발생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당뇨가 있어도 안면 마비의 발병률이 4배 오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외에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비만까지 안면 마비의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이 왔을 때도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안면마비와 뇌졸중과 감별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중풍이 와도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게 되는데요. 중풍이라고 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죠. 이거는 응급 질환인데요. 중풍으로 인한 것은 안면에도 마비가 오지만 한쪽 몸 전체, 반신이 전체가 마비되는 반신마비가 동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걸 중추성 안면마비라고 하고, 반면 귀 뒤에서 나오는 신경인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을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합니다. 중추성 마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질환이고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중추성과 말초성을 감별하는 작업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중추성 마비가 증상이 이마 주름이 잡을 수 있다. 중추성에서 이마 주름을 잡을 수 있고, 말초성에서는 이마 주름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증상만으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MRI의 힘을 빌려서 머리 MRI를 찍어서 거의 감별을 하는 편입니다. 예. 정확한 진단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원장님.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진짜 앞에서도 나왔지만 많이 들었던 말이, 추운 데서 살면 입 돌아간다는 말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이런 추위나 아니면 뭐 외부 환경이 안면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랭 노출에 의해서 발병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특발성, 즉 원인을 알 수 없는 안면마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염증 가설입니다. 한랭 노출이든 비만이든 과로 스트레스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면 마비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또 건강365 녹화 들어오기 전에 살짝 들었는데요. 우리 네, 원장님이 관련 논문을 또 쓰셔서 그 SCI급 학술 제대로 안 봤네요. 한방에서는 전통적으로 풍이라는 개념의 범주로 이해를 하는데요. 현대적으로는 면역력 저하, 과로, 스트레스, 비만을 꼽습니다. 이것들이 결합해서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진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마비 환자 802명을 분석해봤더니 그중에 464명, 즉 50%가 좀 넘는 사람들이 마비가 오기 직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아주 특징적으로 비만 환자의 비율이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라 찬 데서 자서 이제 이 안면마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비만도 안면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비만 때문에 얼굴 마비가 온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비인 다 중풍, 그러니까 비만한 사람 다 풍이 많이 온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아까 안면마비도 전통적으로는 풍의 범주에서 이해해 왔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비만한 사람에게도 예전 사람들은 안면마비가 많이 온다고 그런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도 실제로 연구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802명 중에 59.8%가 비만이었다. 대한민국 일반 성인의 비만율이 32% 정도 약 되는데,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 3명 중에 원래 1명만이 비만인
네. 안면마비 환자들을 모아놓고 봤더니 3명 중에 2명이 비만이더라.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안면마비하고 비만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연구였습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안면마비 그리고 비만과 연관성이 좀 명백하게 밝혀지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앞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안면마비 왔을 때는 골든타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왜냐고 물으시면 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도요. 어떻게, 왜 골든타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발병 72시간 내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 회복률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 너무 많은 연구로 검증이 돼서 이건 이제 임상 가이드라인에까지 수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방에서도 일주 이내 조기 치료 시작 시 회복이 매우 빠르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시작이 열흘밖에 안 걸리는데 반해서 한 달이 지나서 오면 회복이 46일이나 걸렸다는 통계적으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임상에서는 발병 3개월 이내에 회복의 90%가 일어나고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더 빠른 1개월 이내에 가장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강조를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한방병원에 계시니까 양한방 협진이 이루어질 텐데요. 안면마비의 진단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추성 마비와의 감별을 위해서 머리 MRI를 찍어서 먼저 뇌졸중, 중풍을 먼저 감별합니다. 이후 말초성 마비인 게 확실해지면 각 세부 근육에 대한 근력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진단 도구가 그동안 개발됐지만 가장 유명하고 저도 항상 쓰고 있는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하우스 브렉만 스케일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눈,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이마 세 부위로 안면을 나눠서 근력을 평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1단계는 정상입니다. 6단계는 완전 마비로 아예 미동도 할 수 없는 단계이고 실제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5단계의 경우도 아주 심한 마비로 취급하는데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은 한쪽 얼굴이 축 늘어져 있는 건 같지만 눈하고 입은 조금 움직일 수 있으면 5단계로 취급합니다. 4단계의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좌우가 같습니다. 마비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요. 여전히 이마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3단계의 경우는 드디어 처음으로 이마가 조금 미동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거의 정상처럼 보이는데 움직여보면 실제로 좌우가 좀 차이 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로부터 구안와사라는 병명이 존재했다면 한의학에서도 이 안면마비의 치료 방법들이 예전부터 이제 이어져 왔을 텐데 안면마비의 한방적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안와사라는 명칭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만큼 한의학적으로도 안면마비에 대한 오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치료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침, 뜸, 한약을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구가 좀 진전돼서 약침, 전침 같은 신침요법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이미 다수의 임상 연구와 논문에서 발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침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더 높은 회복률을 보였다는 근거가 축적돼 있고요. 이런 소규모 케이스 리포트를 지나서 대규모 임상 시험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임상 가이드라인입니다. 안면마비는 한방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상태로 거의 연구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침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침의 효과가 있다는 거는 어떤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네. 그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놓을 것인가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진행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이 한의학을 감히 이렇게 평가하자면 옹고지신이 아닐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치료 노하우들에다가 새로운 이제 기법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결합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제가 또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몰랐어요. 나름대로. 머리 스타일 보면 티가 나잖아요. 네네네.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좀 최신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침, 약침, 전침도 이미 10여 년 전에 그 연구들이 어느 정도 다 완료됐습니다. 16년도에 발간된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다만 한약 치료는 경험적으로만 인정된다. 그 말은 아직 통계적으로 검증되진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19년도에 처음으로 한약 치료가 안면마비에 효과가 있더라. 실제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더라를 밝혀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말씀해주신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면 마비하면 침 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뒷모기에 맞는 건지 머리에 맞는 건지 아니면 얼굴 쪽에 맞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어떻게 놓는지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치료 과정을 좀 알려주시죠. 어디에 어떻게 놓는 것까지 다 공개하면은 이건 영업 기밀인데. 예. 조금만 풀어주세요. 네. 궁금해요. 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나무로 보면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간 라인입니다. 여기가 인맥과 동맥인데요. 여기에 먼저 인당, 인중, 승장혈을 가장 중요하게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비가 된 각 근육들이 가지에 해당하는데요. 전두근의 양백, 두유, 그 다음에 관골부의 광대뼈 부분의 영향, 관료, 그 다음에 구륜근과 소근의 지창, 협거 이런 혈자리를 포함한 약 20개의 혈자리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네. 이쪽에 침을 놓으면 당연히 피가 몰리겠죠. 증가된 혈류량을 통해서 혈액 공급이 개선되면 손상된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따라서 신경 회복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또 안면마비의 봉침도 아주 다용을 하는데요. 아까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통증이 생긴 부위에 봉침을 놓으면은 소염 효과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효과가 실제로 좋습니다. 예. 안면마비는 이제 병증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니까 얼굴에만 침을 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드린 마비가 있는 곳에 직접 치혈을 하는 방식을 근위지혈이라고 하는데 즉 아픈 곳에 직접 치혈하는 방식입니다. 도구가 침이 아닐 뿐 양방에서도 물리치료와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한의학에서만 가능한 게 바로 원위지혈입니다. 마비가 되지 않은 쪽과 먼 쪽에 손과 발에 침을 놓는 것인데요. 이게 이 원위치혈의 효과는 바로 전신 효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항염증성 물질을 실제로 분비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체표면 밖으로 나온 안면신경의 염증은 주사를 놓거나 봉침을 놓거나 하면 되지만 이 안면신경관 안에, 머리 안에 있는 염증은 직접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신적인 효과가 필요하게 됩니다. 한의학에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할 때 침도 있지만 또 한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안면마비 치료에 대해서 또 한약에 대한 효과 논문을 쓰셨어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어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은 안면마비의 회복 속도를 훨씬 촉진시킵니다. 위에 언급드렸던 제가 2020년도에 쓴 논문인데요. 벨마비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라는 SCI 논문입니다. 안면마비는 속도전인데요. 아까 조기 치료, 골든타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최초 회복이 언제 시작되었냐, 언제 최초 회복이 시작되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3주를 꼽는데요. 이 3주 이내에 회복이 시작되었냐 안 되었느냐를 예후의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요 포인트에서 한약이 실제로 효과를 작용해서 한약을 먹은 군의 경우에는 3주 이내 회복률이 93.2%가 되더라 하는 게 제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아까 침을 놓는 부위에 대해서도 안 알려주려고 하시다가 알려주셨잖아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안면마비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은 어떤 약재들을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처방하는지도 궁금해요. 이거는 아마 한의사들마다 주로 쓰는 처방이 다양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공통점을 꼽자면 다 소염 효과가 있는 약재들을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경락,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특정 경락의 울체를 풀어주기 위한 약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저희 과로 예를 들면 향부자, 창출, 오약, 진피, 소엽 등과 같은 약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명해울탕이라는 안면마비 처방을 논문에 공개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면마비에 쓰일 수 있는 한방 약재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들 받으시는데 뭐 척추나 관절 때문에 많이 받으시는데 이게 안면 추나요법 이런 것도 있고 뭐 수기요법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떤 건가요? 경추와 안면에 직접 추나를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안면 마비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경추 추나는 환자한테 권하고 실제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부 경추의 정렬과 긴장도를 개선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안면 신경의 혈류나 순환도 유의미하게 개선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면 추나는 사실 필수적인데요. 이거는 안면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안면에 있는 근육의 결을 환자가 오면 직접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전두근은 이렇게 가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밀어라. 평소에 이렇게 뭐 해도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면 마비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마비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혼자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같이 안면 추나를 하고 집에 가서도 혼자 할 수 있도록 셀프 수기요법을 꼭 반드시 티칭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안면마비가 왔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양방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한방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각각 치료법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있는데 우리 한방 치료만의 비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방 치료의 비교 강점이라고 하면 먼저 의학계의 빅5 저널에 속하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이라는 아주 저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에 2007년도에 496명을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양방 치료를 이용한 양방 치료율은 3개월 동안 83%였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에서는 1개월 동안 84.2%의 회복률을 보였으니까 사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비슷한 치료율을 보였다고 하는 비교 강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한이 약 치료가 회복 속도 측면에서 비교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치료 안정성 측면에서도 스테로이드 치료가 안 맞는 분들의 경우에 한약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언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지만 안면마비의 평균적인 치료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안면마비가 오면 전구기가 2, 3일 정도의 전구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에 급속한 발병을 거치는 악화기가 7일에서 14일 정도 지속됩니다. 앞서 3주가 예후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고 했는데 3주가 넘어서도 회복 시작이 안 되면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의 회복은 마비가 경미한 경우 한 달, 마비가 좀 세게 오면 3달 정도의 회복 기간을 거치고 6개월이 지나도 남아있는 마비는 후유증으로 판단합니다. 임상에서는 마비가 올 때 대개 이마 쪽부터 위에부터 마비가 되고요. 네. 풀릴 때도 이마부터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관찰할 때 이마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의 마비 회복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예, 오늘 구안와사 안면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안면마비가 이제 특발성, 그러니까 원인을 뭐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에 발병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염증 관리, 뭐 글쎄요, 일반적으로 염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생활 습관에서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실제로 치료를 잘 받는 게 절반이면 나머지 치료의 절반은 환자 스스로 집에서 생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만큼 실제로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안면 수기요법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가르치는데 네. 병원에 오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운동하셨냐, 똑바로 하셨냐, 요거를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요즘 같은 겨울에 특히 찬바람 쐬지 마라. 찬바람이 실제로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회복 지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염증을 이것도 일으키기도 하고 염증 회복을 지연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요 피로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적절한 운동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기울즉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기울하면 울체돼서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논리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혈류 공급이 잘 안 된다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 역시 아주 한의학적인 내용인데 위장장애와 안면마비의 원인되는 경락이 같습니다. 따라서 위장장애가 있으면 회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자주 체하는 분들은 먹고 체할 것 같은 음식은 이 시기에는 꼭 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면마비가 왔을 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가정 내에서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병원에서 실제 환자들한테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재활 운동은 근육결을 알고 하는 셀프 수기요법인데요. 가령 전두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결이 가로로 형성돼 있어서 위로 밀어 올리는 마사지법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광대뼈가 나무로 치면 큰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광대뼈에 우리 안면 근육이 아주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광대뼈를 포인트로 위아래 근육들을 많이 마사지 해주고 꼬집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추 스트레칭도 아주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목을 풀어주면 안면 신경의 회복이 촉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있고 실제로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거 말고 거울을 보고 내 근육을 스스로 손을 안 대고 운동을 해보는 건데요. 이마 들어보세요. 이건 전두근 운동이고 눈 꼭 감아보세요. 알륜근 운동입니다. 코 찡긋 해보세요. 요거는 상순 비거근 운동이고 입 오 해보세요. 요거는 구륜근 운동입니다. 이 해보세요. 요거는 소근 운동입니다. 이런 재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안면마비, 구안화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모든 병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월 한방병원 진동은 진료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